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신장 건강, 여기에 대한 좀 기존 생각과는 다른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자료를 한번 깊이 보려고 합니다. 닥터 한스 TV 바이오 엔젤 키토산 채널의 유튜브 영상인데요. 특히 그 비타민C나 소금 섭취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. 이 영상이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영상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장관리법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관점이에요. 고용량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, 뭐 이런 얘기부터 염분 제한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, 그리고 뭐 키토산이나 오메가3 같은 보충제 역할까지 다루면서요. 신장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뭘까? 뭐 이런 독자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그 비타민C 관련 주장이었어요. 이게 신장 건강에 필수적이고 심지어 좀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하루에 막 6,000mg 이렇게 고용량을 드시고 효과를 봤다. 이런 사례도 나오고요. 뭐 알약이든 리포조말이든 형태는 상관없다고 하고요. 맞아요. 이 영상의 핵심 논리는 비타민C가 우리 혈관에 약간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혈당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. 그 산화된 포도당. 이게 이제 활성산소랑 결합해서 혈관을 막 손상시키는데 비타민C가 충분하면 이런 손상을 좀 막아줄 수 있다, 이런 논리거든요.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은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 생긴다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. 결석의 주된 원인은 비타민C가 아니고 오히려 수분 부족이다. 우리가 먹는 비타민C 중에 아주 일부만 결석 원료가 될 수 있는 걸로 바뀌고 그것보다는 물 충분히 마시고 또 소금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 균형 맞추는 게 결석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해요. 실제로 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신 투석 환자가 혈관이 튼튼해져서 오랫동안 투석 잘 받았다는 사례도 근거로 들고요. 혈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. 그 소금에 대한 주장도 정말 파격적이에요. 보통 신장 안 좋으면 무조건 저염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 반대네요. 맞습니다. 오히려 그 염분 제한이 위험할 수도 있다, 이렇게 경고를 해요. 우리 몸 모든 세포, 뭐 신장세포 포함해서요. 제대로 일하려면 세포 바깥에, 그 체액에 일정 농도의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. 나트륨이랑 염소요. 그 농도가 한 0.7에서 0.8%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, 뭐 이런 얘기인데요.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신장은 물론이고 심장이나 뇌 기능까지 다 떨어뜨릴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 중에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신장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몸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소금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세포 안팎의 어떤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. 칼륨 얘기도 같이 했었죠. 네네. 세포 안에서 중요한 미네랄이 또 칼륨이잖아요. 하루에 한 3,600mg 정도 필요하다고 이것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나트륨하고 칼륨이 딱 균형을 이뤄야 세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거죠. 대부분 식사로는 좀 부족하기 쉬우니까 신경 써서 챙기라는 얘기고요. 키토산. 이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나요? 키토산. 이게 이제 우리 장 속에서요. 소화가 덜 된 단백질 찌꺼기라든가 뭐 여러 노폐물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몸 밖으로 그냥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. 약간 청소부처럼요. 네, 그쵸. 일종의 장 청소부 역할인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으로 흡수돼서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신장이 좀 쉴 수 있게 부담을 덜어준다, 뭐 이런 논리입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은 그럼 혈액순환 쪽이랑 관련이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오메가3는 피를 좀 덜 끈적하게 만들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서 신장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까지 피가 잘 돌게 도와준다, 이렇게 주장해요. 심지어 하루에 6g 이상 꽤 고용량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요.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유해물질 흡수를 막아주니까 간접적으로 신장을 돕는다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신장 문제의 진짜 그 근본 원인은 뭘까요? 비타민C나 소금이 아니라면요. 딱 두 가지 핵심 원인들 지목합니다. 첫 번째는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예요.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산화된 포도당이 혈관을 계속 공격해서 손상시킨다는 거고요. 두 번째 원인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약물입니다. 특히 항생제 같은 약들이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신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, 이런 주장이에요. 네.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영상 자료는 고용량 비타민C 그리고 적절한 소금과
칼륨 섭취, 거기에 더해서 키토산, 오메가3, 유산균 같은 보충제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할 수 있다.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이랑은 다른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네요. 결국 충분한 수분 섭취, 미네랄 균형, 또 장 관리,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한 신중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그 세포 자체의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부담을 좀 근본적으로 줄여보자.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여러 약들이 있잖아요. 어쩌면 그런 약들이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이런 영양적인 요법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신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